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임원 명단 143명, 직원 명부 2,847명, 건물 출입 기록 3,200억 원. 어디에도 박미선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청소 용역 계약서 78번. 그게 저였습니다. 8년 2개월 15일째 근무 중. 새벽 5시 30분 출근, 밤 10시 퇴근. 하루 16시간 30분. 월급 220만 원. 47층 회의실 12개, 화장실 8개, 복도 273m를 매일 닦았어요. 오늘 아침 8시 58분. 회장 주재 전사 회의 날이었습니다. 임원 12명 앉아 있었고 저는 밀대 잡고 구석에 서 있었죠. 회장이 문 앞에 섰을 때 밀대가 의자에 걸렸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물통이 바닥에 떨어졌죠. 쿵. 소리가 났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화도 아니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복했어요. 회장은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죠. 저는 나왔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넘어질 뻔한 건 몸이 아니었어요. 존엄이었습니다. 사과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들 눈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청소 아주머니, 투명 인간, 공기 같은 존재. 하지만 혹시 아세요? 18년 전 저는 이 회사 재무팀 대리였다는 걸. 12억 원 횡령을 발견하고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는 걸. 블랙리스트에 올라 5년을 백수로 지냈다는 걸.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자살했다는 걸. 아들이 뇌종양 수술 받았다는 걸. 빚이 2억 3천만 원 남았다는 걸.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회장이 알았다면. 만약 그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사과했다면. 하지만 저는 박미선입니다. 57살. 고등학교 졸업. 20살에 결혼했고 22에 아들 낳았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남편은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 운영했어요. 직원 5명, 연 매출 3억. 많진 않았지만 먹고 살만 했습니다. 45까지는요. 2015년 가을 남편 공장 부도 났습니다. 거래처 파산으로 연쇄 부도. 빚 2억 3천만 원 남았어요. 남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술 마시고 우울증 왔죠. 2년 후인 2017년 3월 15일 남편이 세상 떠났습니다. 목 맸어요. 새벽 4시 공장 창고에서. 장례식장 조문객 12명. 3일장 끝나고 빚 독촉 시작됐어요. 47살에 처음 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 84장 넣었어요. 면접 5곳 합격 0곳. 6개월 백수로 지내다가 2017년 9월 3일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뇌종양. 수술비 4천만 원. 사채로 대출 받았어요. 이자 연 30%. 어쩔 수 없었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활 필요했어요. 2017년 10월 1일 청소 용역 구인 광고 받습니다. 50대 여성 환영 학력 무관. 다음 날부터 일 시작했어요. 배치받은 곳이 강남 대기업 본사 60층 건물 47층 담당이었습니다. 임원 회의실 12개, 이사회의실 1개, 화장실 8개, 복도 273m. 첫날 선배가 말했어요. 여기는 임원층이야. 조용히 해. 눈에 띄면 안 돼. 말 걸지 마. 그렇게 일 시작했어요.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손 갈라졌어요. 월급 220만 원 중 80만 원 빚 갚고 40만 원 병원비, 45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생활했죠. 한 달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투명 인간 취급. 엘리베이터에서 임원과 마주쳐도 저를 안 봤어요. 복도 지나칠 때도 눈길 안 줬죠. 3개월 지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임원 2명이 말했어요. 요즘 청소 상태 별로더라. 맞아, 먼지 남아있던데 용역 회사에 얘기해야겠어. 저는 구석에 서서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저 때문인가? 그날 밤 잠 못 잤죠.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3번 닦던 걸 5번 닦았어요. 6개월 지나 크리스마스 날 회사는 47층 대회의실에서 파티 열었어요. 임원 10명 모였죠. 저는 복도에서 청소하며 웃음소리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컵라면 먹었어요. 아들은 병원 입원 중. TV 켰더니 크리스마스 특집이었죠. 연예인들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으려 했지만 눈물 났습니다. 1년 지났어요. 2018년 10월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 기상은 자동, 청소 동선은 눈 감고 가능, 임원들 얼굴 다 외웠어요. 재무 담당 이사 김태수, 키 175cm, 안경, 매일 7시 30분 출근. 경영 지원 담당 이사 박영희, 키 160cm, 짧은 머리, 8시 출근. 인사 담당 이사 이정민, 키 180cm, 흰머리, 8시 30분 출근. 저는 그들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몰랐습니다. 2년 지나 2019년 10월 아들 퇴원했습니다. 재활치료 끝났어요. 완치 아니었지만 일상생활 가능했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아파서. 저는 고개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들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짐했어요. 더 열심히 살자. 3년 지나 2020년 10월 코로나 터졌습니다. 건물 반쯤 비었어요. 재택근무 시작. 청소할 곳 줄었지만 소독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알코올 뿌리고 닦았어요. 손 트고 갈라지고 피 났죠. 참았습니다. 월급은 그대로니까요. 4년 지나 2021년 10월 코로나 조금 나아지며 사람들 다시 출근 시작했어요. 건물 다시 바빠졌죠. 어느 날 회의실 청소하다 서류 받습니다. 구조 조정안. 심장 쿵 내려앉았어요. 용역 계약 축소, 청소 인원 20% 감축. 저는 78번 마지막 번호. 잘릴 확률 높았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해고 통보 받았어요. 용역 회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미선 씨 죄송하지만 이번 달로 계약 종료예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제발요, 저 일 계속하게 해주세요. 미안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주저앉았습니다. 4년 일했는데. 2022년 1월 백수 됐습니다. 다시 이력서 넣었어요. 하지만 어디도 연락 안 왔습니다. 52살 고졸 여자, 경력 청소 4년. 3개월 백수로 지냈어요. 빚 독촉 다시 시작. 2022년 4월 집에 독촉장 날아왔습니다. 30일 내 변제 안 하면 강제 집행. 심장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작은 회사 격리 자리래요. 아들은 회계 전공이었죠. 대학 졸업 후 취직 준비하다 쓰러진 거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잘했어. 엄마 걱정 마, 내가 벌게. 하지만 아들 월급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도 일해야 했습니다. 2022년 5월 다시 청소 용역 회사 연락했어요. 일자리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2개월 기다렸습니다. 2022년 7월 전화 왔어요. 미선 씨 일 나왔어요. 어디예요? 예전 계셨던 그 건물이요. 심장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건물요? 네, 47층 담당. 망설였어요.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하나. 하지만 선택지 없었습니다. 네, 할게요. 2022년 8월 1일 다시 그 건물 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건물은 그대로. 60층 유리 건물. 47층도 그대로. 회의실 12개, 화장실 8개, 복도 273m. 임원들도 그대로. 재무 담당 이사 김태수, 경영 지원 담당 이사 박영희, 인사 담당 이사 이정민.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5년 전 청소원과 지금 청소원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죠. 저도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일했어요. 6개월 지나 2023년 2월 크리스마스 왔습니다. 회사는 또 파티 열었어요. 47층 대회의실에서. 저는 또 복도에서 청소했죠. 웃음소리 들렸습니다. 생각했어요. 5년 전과 달라진 게 뭐지? 없었어요. 1년 지나 2024년 8월 이제 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통산 6년. 임원들 얼굴 다 외웠어요. 이름도 출퇴근 시간도 커피 취향까지. 재무이사 김태수는 아메리카노 샷 추가, 경영지원이사 박영희는 카페라떼 연하게, 인사이사 이정민은 블랙커피. 저는 그들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를 몰랐어요.
2025년 2월 5일 오늘. 회장 주재 전사 회의 날. 8시 58분 회장 문 앞에 서고 제 밀대 의자에 걸렸어요. 물통 떨어졌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6년 아니 8년을 청소 일했는데 저는 여전히 투명 인간이라는 걸. 여전히 이름 없는 존재라는 걸.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야기 시작은 1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5년 3월 저는 27이었어요. 대학 졸업한 지 2년째. 회계학 전공했죠. 이 회사 재무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기억나요. 새 정장 입고 새 구두 신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60층 유리 건물 보고 압도됐습니다. 너무 컸어요. 너무 높았죠. 재무팀은 15층에 있었어요. 팀장 1명, 대리 3명, 사원 5명. 저는 막내였죠. 첫날 팀장이 말했어요. 미선 씨, 우리 팀은 바빠요. 야근 많고 주말 근무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이 웃었어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처음 3개월은 정신 없었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회계 시스템, 전표 처리, 결산 업무.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했죠. 주말에도 나왔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월급은 180만 원. 많진 않았지만 만족했어요. 6개월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일 처리 속도도 빨라졌어요. 팀장이 칭찬했죠. 미선 씨 일 잘하네요. 다음 달부터 중요한 프로젝트 맡아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1년 지나 2006년 3월 남자친구 만났습니다. 맞선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김진수 30살 중소기업 영업사원. 키 175cm, 마른 체형, 안경 썼어요. 첫 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대화해보니 착했어요. 성실하고 꿈도 있었죠. 언젠가 자기 사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6개월 연애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어요. 영화 보고 밥 먹고 공원 산책했죠. 행복했습니다. 2006년 12월 프로포즈 받았어요. 한강공원에서였죠. 미선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울며 대답했습니다. 2007년 2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 80명. 신혼집은 전세 5천만 원짜리 빌라. 좁았지만 행복했어요. 회사 다니며 신혼생활 즐겼습니다.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같이 퇴근했어요. 주말엔 장 보고 청소하고 빨래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2007년 3월 대리 승진했어요. 29에. 빨랐죠. 월급도 올랐습니다. 230만 원. 기뻤어요. 남편도 축하해줬습니다. 우리 미선이 대단해. 저녁에 고깃집 가서 축하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달 말 모든 게 바뀌었어요. 2007년 3월 28일 오후 3시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선 씨, 이 서류 좀 확인해 봐요. 지출 내역서 뭉치를 건넸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펼쳤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죠. 하지만 1시간쯤 보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12월 지출 합계가 안 맞았습니다. 계산기 두드렸어요. 1번, 2번, 3번. 똑같았습니다. 12억 원이 빠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2억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디로 간 거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모두 확인했어요. 하지만 12억 원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부장실로 갔습니다. 부장님,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뭐가? 12월 지출 합계요. 12억 원이 빠져 있어요. 부장이 서류 받아봤습니다. 눈썹 찌푸렸어요. 정말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전표도 영수증도 없어요. 부장이 한숨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윗선에 보고해야겠어.
제가 보고서 작성할까요? 그래. 오늘 안에 작성해서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9시까지 남아보고서 작성했어요. 12억 원 횡령 의심건. 증거 자료 첨부. A사 용지 15장. 다음날 아침 부장이 보고서 들고 이사실로 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뭐래요? 확인해 보겠대. 일주일 기다리래. 일주일이요? 응. 급한 건 아니래. 이상했어요. 12억 원 횡령인데 급하지 않다니.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 없었어요. 2주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 없었죠. 3주 지나 참다 못해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그거는요? 부장이 고개 저었어요. 아직 확인 중이래. 좀 더 기다리래. 4주 지났습니다. 2007년 4월 말. 답답했어요. 직접 이사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용기 내서 이사실 찾아갔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이사님, 죄송하지만 지난달 보고 드린 12억 원 건은 어떻게 됐나요? 이사가 저를 봤습니다. 차갑게. 아, 그거? 착오였어요. 착오요? 네. 회계 처리 실수였어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저는 3번 확인했는데요. 미선 씨 회사 일은 복잡해요. 신입이 다 이해 못해요. 돌아가세요. 떠밀리듯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착오가 아니야. 분명 12억 원이 빠졌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사가 그렇다는데. 일주일 더 지났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12억 원은 분명 어디론가 갔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감사팀에 보고하기로. 회사 내부 감사팀이 있었거든요. 2007년 5월 7일 오전 10시 감사팀 찾아갔습니다. 감사팀장실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어요. 감사팀장이 저를 봤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준비한 서류 꺼냈습니다. 2007년 12월 지출 내역에서 12억 원 횡령 의심건입니다. 팀장이 서류 받아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네. 3번 확인했어요. 팀장이 고개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사하겠습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하죠. 재무팀에는 말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겠구나. 2주 지났습니다. 2007년 5월 21일. 인사팀에서 전화 왔어요. 미선 씨,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지?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인사팀으로 갔어요.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꺼냈어요. 미선 씨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구조 조정을 하게 됐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요? 네. 이번 달 말로 퇴사 처리됩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회사 사정이에요. 실적 부진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일 잘했잖아요. 대리 승진도 했고요. 죄송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퇴직금은 8년 근속 기준으로 800만 원 지급됩니다.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알았습니다. 횡령건 때문이죠. 팀장이 놀랐어요. 뭐라고요? 제가 감사팀에 보고한 12억 원 횡령건 때문에 저를 자르는 거죠. 미선 씨, 무슨 소리예요? 구조 조정은 실적 때문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알아요. 내부 고발자라서 자르는 거잖아요. 팀장이 표정 굳혔습니다. 서명 안 하면 정리해고 처리됩니다. 그럼 퇴직금도 못 받아요. 협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서명했습니다. 2007년 5월 31일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짐 챙겼어요. 책상 서랍에 있던 것들. 수첩, 펜, 가족 사진.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미선 씨 수고했어요. 좋은 곳 가세요. 눈물 참았어요. 네, 감사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잘렸어. 남편이 놀랐어요. 왜? 구조 조정이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 안 했어요. 12억 원 횡령 고발한 거. 남편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남편이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른 회사 찾으면 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 냈어요. 10곳, 20곳, 30곳. 아무 데서도 연락 안 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대리 경력의 회계학 전공인데 왜 안 뽑지? 3개월 지나 친구에게 전화 왔습니다. 미선아, 너 블랙리스트 올랐대. 뭐? 업계에 소문났어. 내부 고발자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블랙리스트. 그래서 안 뽑는 거구나. 6개월 지났습니다. 여전히 백수. 남편 월급으로만 살았어요. 미안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백수. 남편이 말했어요. 미선아, 다른 일 알아봐. 회계 말고. 알았어. 2년 지났습니다. 2009년. 저는 집에서 아들만 키웠어요. 2007년 11월에 낳았거든요. 아들 이름은 김준호. 귀여웠어요. 아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3년, 4년, 5년. 2012년까지. 남편은 2010년에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 차렸어요. 대출 받아서. 직원 5명, 연 매출 3억. 작았지만 우리 것이었죠.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공장 운영 잘 됐어요. 매출도 올랐죠. 하지만 2015년 가을 큰 거래처가 파산했습니다. 외상 대금 1억 5천만 원 못 받았어요. 공장 운영 어려워졌죠. 남편이 대출 받았습니다. 또 빚이 쌓였어요. 2016년 봄 2번째 거래처도 파산. 외상 대금 8천만 원 날렸습니다. 공장 부도 직전이었어요. 남편이 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말렸어요. 여보, 술 그만 마셔. 하지만 안 들었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2016년 12월 공장 문 닫았어요. 부도. 빚 2억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집도 날렸어요. 전세 빠지고 원룸으로 이사. 남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술 마시고 자고 또 술 마시고. 병원 데려갔어요. 우울증 진단받았죠.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 시작했어요. 45세. 식당 보조, 마트 계산원, 아파트 경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어요. 월급 150만 원. 남편 병원비, 아들 학원비, 생활비. 빠듯했습니다. 2년 버텼어요. 2017년 2월까지. 그런데 3월 15일 새벽 남편이 안 보였습니다. 어디 갔지? 전화했어요. 안 받았죠. 불안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돌아다니며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남편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심장 멎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로 달려갔죠.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옛 공장 창고에서 목 맨 채 발견됐대요. 유서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 12명. 친척 8명, 옛 직원 3명, 이웃 1명. 3일장. 울었습니다. 많이. 하지만 시간 없었어요. 빚 2억 3천만 원 남았고 아들 키워야 했고 살아야 했으니까. 장례 끝나고 빚 독촉 시작됐습니다. 채권자 7명. 매일 전화. 언제 갚냐고. 조금씩 갚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죠. 6개월 지났습니다. 2017년 9월 3일 아들 준호가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28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거든요. 작은 회사 격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종양.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빨리요. 한 달 안에. 안 하면 위험해요. 수술비는요? 4천만 원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디서 4천만 원을. 은행 가봤습니다. 대출 안 된대요. 신용 불량자라서. 사채업자 찾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자 연 30%. 살인적이었죠. 하지만 선택지 없었습니다. 빌렸어요. 4천만 원. 수술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재활 필요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저는 일해야 했어요. 당장. 이력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47살 고졸 여자를 어디서 쓰나요? 84장 넣었어요. 면접 5곳 합격 0곳. 절망적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인터넷 구인 광고 봤어요. 청소 용역 직원 모집. 50대 여성 환영.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전화했습니다.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해요? 내일부터요. 다음 날부터 청소 일 시작했습니다. 배치받은 곳이 강남 대기업 본사 건물. 60층짜리 유리 건물. 처음 봤을 때 심장 쿵 내려앉았어요. 여기. 내가 10년 전에 다니던 회사잖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일해야 했으니까. 47층 담당이었습니다. 임원 회의실 12개, 화장실 8개, 복도 273m. 첫날 선배 청소원이 가르쳐줬어요. 여기는 임원층이야. 조용히 해. 눈에 띄면 안 돼. 말 걸지 마. 특히 회장님 계실 때는 숨 쉬는 것도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일 시작했어요. 새벽 5시 30분 기상,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16시간 30분 근무. 월급 220만 원.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손 갈라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월급 중 80만 원 빚 갚고 40만 원 아들 병원비, 45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생활했죠. 한 달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게 하나. 투명 인간 취급. 엘리베이터에서 임원 마주쳐도 안 봤어요. 복도 지나칠 때도 눈길 안 줬죠. 회의실 청소할 때는 제가 없는 것처럼 대화 이어갔어요. 2개월 지나 어느 날 47층 복도 닦고 있었습니다. 재무팀 이사 김태수가 지나갔어요. 저는 옆으로 비켰죠. 이사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10년 전 제가 횡령건 보고했던 그 이사구나. 하지만 저를 전혀 못 알아보네. 당연하죠. 10년 전 29대리 박미선과 지금 47 청소원 박미선이 같은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저도 말 안 했습니다. 말할 이유 없었어요. 그냥 일했죠. 3개월 지나 크리스마스. 회사는 47층 대회의실에서 파티 열었어요. 임원 10명 모였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청소하며 웃음소리 들었죠.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컵라면 먹었어요. 아들은 병원 입원 중. TV 켰더니 크리스마스 특집. 연예인들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으려 했지만 눈물 났어요. 6개월 지났습니다. 2018년 4월.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청소 동선 눈 감고 가능했죠. 임원들 얼굴도 다 외웠습니다. 재무이사 김태수, 경영지원이사 박영인, 인사이사 이정민. 출퇴근 시간, 커피 취향까지. 저는 그들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몰랐습니다. 1년 지나 2018년 10월 아들 준호 퇴원했습니다. 재활치료 1년 끝. 완치 아니었지만 일상생활 가능.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아파서. 저는 고개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들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2년 지나 2019년 10월 아들이 취직 준비 시작했습니다. 회계 전공 살려서 격리 자리 찾았어요.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응원했습니다. 잘 될 거야. 3년 지나 2020년 10월 코로나 터졌습니다. 건물 반쯤 비었어요. 재택근무 시작. 청소할 곳 줄었지만 소독 늘었죠. 하루 종일 알코올 뿌렸습니다. 손 트고 갈라지고 피 났어요. 참았습니다. 4년 지나 2021년 10월 회의실 청소하다 서류 받습니다. 구조 조정안. 용역 계약 축소, 청소 인원 20% 감축. 저는 78번 마지막 번호. 불안했어요. 2021년 12월 31일 해고 통보. 용역 회사 전화. 미선 씨 계약 종료. 왜요? 회사 사정. 울었습니다.
4년 일했는데. 2022년 1월 백수. 이력서 넣었어요. 연락 없었습니다. 3개월 백수. 빚 독촉 시작. 4월 독촉장. 30일 내 변제 안 하면 강제 집행. 심장 멎었어요.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작은 회사 격리. 울었어요. 잘했어. 하지만 아들 월급으로는 부족. 저도 일해야 했죠. 2022년 5월 용역 회사 연락. 일자리 있나요? 없어요. 2개월 기다렸습니다. 7월 전화. 일 나왔어요. 어디요? 예전 그 건물. 심장 철렁. 다시요? 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 없었어요. 할게요. 2022년 8월 1일 다시 그 건물. 5년만. 60층 유리 건물. 47층. 회의실 12개, 화장실 8개, 복도 273m. 임원들. 재무이사 김태수, 경영지원이사 박영희, 인사이사 이정민.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어요. 5년 전 청소원과 지금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죠. 6개월 지나 2023년 2월 크리스마스. 또 파티. 또 복도에서 청소. 웃음소리. 생각했어요. 달라진 게 뭐지? 없었습니다. 1년 지나 2024년 8월 2년째. 통산 6년. 임원들 다 외웠어요. 이름, 시간, 취향. 저는 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몰랐어요. 그리고 2025년 2월 5일 오늘. 회장 주재 회의. 밀대 걸렸어요. 물통 떨어졌죠. 회장 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깨달았습니다. 18년. 저는 여전히 투명 인간. 하지만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 열었어요. 낡은 수첩. 20년 된 거.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박미선 재무팀. 심장쿵. 2007년 11월 15일. 횡령 의심건 12억 원. 제 과거가 거기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사람들 많았어요.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들고. 무슨 일이지? 경비에게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외부 감사래요. 외부 감사? 네, 금융감독원에서. 심장 철렁. 47층 올라갔습니다. 복도 소란. 직원들 뛰어다녔어요. 서류 옮기고 회의실 정리하고. 회의실 문 열렸습니다. 감사 요원 10명 들어갔어요. 진지한 표정. 서류 상자 들고. 문 닫혔습니다. 이 시간 후 문 열렸어요. 감사 요원 나왔습니다. 비서에게 뭔가 말했죠. 비서 뛰어갔어요. 5분 후 임원들 왔습니다. 재무이사, 경영지원이사, 감사이사. 긴장한 표정. 회의실 들어갔어요. 오후 3시 문 열렸습니다. 감사 요원들 나왔어요. 표정 심각. 임원들도 나왔죠. 얼굴 창백. 비서실장 뛰어왔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드려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탔어요. 60층 올라갔죠. 저는 회의실 들어갔습니다. 청소해야 했으니까. 책상 위 서류 어질러져 있었어요. 정리하다 한 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 보고서. 심장쿵. 펼쳤어요. 첫 페이지. 2007년 회계 부정 재조사. 손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횡령 금액 12억 원, 담당 부서 재무팀 최초 발견자 박미선 대리. 제 이름. 온몸 얼어붙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내부 고발 후 부당해고 블랙리스트 등재 노동법 위반 의심. 18년. 그 시간 떠올랐어요. 서류 내려놓았습니다. 손 떨렸죠. 서류 다시 모았어요. 제자리에. 회의실 나왔습니다. 다음 날 감사 계속. 건물 여전히 소란. 평소처럼 일했어요.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닦고. 점심시간 옥상 올라갔습니다. 도시락 먹으러. 문 열었어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회장이었어요. 심장 멎었습니다. 회장 저를 봤어요. 멈칫했죠.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 있었어요? 네. 고개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도시락 챙겼죠. 회장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멈췄습니다. 회장 저를 봤어요. 제대로 본 건 처음. 청소하시는 분이죠?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선입니다. 회장 눈 커졌어요. 박미선? 네. 회장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혹시 재무팀에서 일하셨어요? 대답 못했어요. 목 메었죠. 회장 다시 물었습니다. 2007년에 횡령건 보고하신 분이 박미선 대리 맞죠? 눈물 났습니다. 고개 끄덕였어요. 네. 회장 한숨 쉬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청소 일 하셨어요? 네. 얼마나요? 6년이요. 회장 눈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회장 말 이었습니다. 지난주 감사에서 모든 게 드러났어요. 2007년 횡령건 당신 부당해고 블랙리스트. 전부요. 아무 말 못했습니다. 회장 계속 말했어요. 책임자들 모두 문책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대로 된 보상하겠습니다. 고개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네? 보상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일하고 싶어요. 회장 저를 봤습니다. 왜요? 여기가 제가 옳은 일 한 곳이니까요. 대가 치렀지만 후회 안 해요. 회장 고개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청소 일은 아니에요. 재무팀으로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회장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네? 그날 회의실에서 넘어질 뻔하셨죠? 네.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요. 네, 그 말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저었어요.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회장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당신을 보지 못한 게요. 대답했습니다. 그날이요? 그날은 회장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제 존엄이 일어났다가 다시 앉은 날이었어요. 회장 고개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 후 전사회에 있었습니다. 임원 12명 모였어요. 회장 입장. 모두 일어났죠. 회장 말했어요. 앉으세요. 모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있습니다. 문 열렸습니다. 저였어요. 임원들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 회장 말했어요. 소개합니다. 박미선 상무입니다. 임원들 웅성거렸습니다. 상무? 회장 계속 말했어요. 박 상무는 18년 전 이 회사 재무팀 대리였습니다. 2007년 12억 원 횡령 사건 최초 발견하고 보고했죠. 하지만 회사는 그분을 해고했습니다. 회의실 조용해졌습니다. 박 상무는 그 후 6년 동안 이 건물에서 청소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출근, 밤 10시 퇴근. 월급 220만 원. 임원들 고개 숙였어요. 그런데 우리 중 누가 박 상무 알아봤나요? 누가 인사라도 했나요? 누가 이름이라도 물어봤나요?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회의실 들어갈 때 박 상무가 청소 중이었습니다. 넘어질 뻔했죠. 저는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의실 더 조용해졌어요. 그날 아무도 사과 안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왜일까요?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회장 대답했습니다. 박 상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말 들으며 눈물 났습니다. 회장 말했어요. 오늘부터 박미선 상무는 재무 담당 상무로 복직합니다. 18년치 급여와 승진 모두 소급 적용합니다. 임원들 박수 쳤어요.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재무팀 상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생겼어요. 책상, 의자, 컴퓨터. 직원 8명. 처음엔 어색. 6년 동안 아주머니로 불렸는데 갑자기 상무님.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일 다시 시작. 재무 보고서 작성, 회계 감사, 예산 편성. 18년 만이었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3개월 후 새 프로젝트 맡았습니다. 회사 투명성 강화 프로젝트. 내부 고발 시스템 구축, 윤리 경영 강화, 직원 보호 정책 마련. 제가 겪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6개월 지나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회사 동료. 착한 여자. 행복했어요. 결혼식 작았습니다. 하객 10명. 하지만 따뜻. 회사 사람들 왔어요. 회장도 왔습니다. 축하한다고. 감사했어요. 1년 지나 전무됐습니다. 재무 담당 전무. 사무실 더 넓어졌죠. 직원 15명. 매일 아침 출근하면 직원들 인사. 전무님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 네 안녕하세요. 이름 불렀습니다. 민수 씨, 지연 씨, 수진 씨. 한 명 한 명. 물었죠. 어제 잘 쉬었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점심 뭐 먹을까요? 작은 것들. 하지만 중요한 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이름 부르는 것. 존재 인정하는 것. 2년 지나 손주 태어났습니다. 아들, 딸. 작고 예뻤어요. 이름 지은이. 제가 안아봤습니다. 따뜻. 생각했죠.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겠구나. 3년 지나 2028년 2월 5일 오늘. 47층 복도 걷고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 지나갑니다. 멈춰 섰습니다.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청소하시는 분 놀랐어요. 네네.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김순자예요. 반갑습니다. 순자 씨, 전 박미선이에요. 재무팀 전무고요. 네 전무님. 웃었어요. 전무님 말고 그냥 미선 씨라고 불러주세요. 네? 우리 동료잖아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순자 씨 눈물 글썽. 고맙습니다. 저도 고개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6년 전 제가 했던 일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요. 존중받아 마땅한 일. 순자 씨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걸어갑니다. 273걸음. 회의실 도착. 문 엽니다. 임원들 앉아있죠. 저도 앉습니다. 회의 시작. 보고합니다. 이번 분기 재무 현황, 다음 분기 예산안, 투명성 강화 프로젝트 진행 상황. 모두 경청. 질문도 답했어요. 회의 끝. 사무실 돌아갔어요. 책상 앉았죠. 컴퓨터 켰습니다. 이메일 확인. 일과 계속. 저녁 6시 퇴근. 짐 챙겼습니다. 가방, 노트북, 서류. 사무실 나왔어요. 복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탔죠. 1층 내려갔어요. 로비 지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 하지만 괜찮. 걸었습니다. 집까지 20분 거리. 3년 전 새 아파트 이사. 32평.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죠. 현관문 열었습니다. 지은이 뛰어왔어요. 할머니. 안았습니다. 엄마 왔어? 아들이 말했어요. 응. 며느리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저도 웃었어요. 함께 저녁 먹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어요.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진짜? 뭘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 우와, 대단한데? 지은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밥 다 먹고 설거지. 며느리 닦았습니다. 거실 앉았어요. TV 켰죠. 뉴스. 아들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응? 요즘 행복해 보여요. 아들 봤습니다.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저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아들 제 손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 봤습니다. 생각했어요. 21년. 2007년부터 2028년까지. 긴 시간. 18년은 투명 인간으로 빚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버티며. 하지만 마지막 3년은 달랐습니다. 이름 되찾았어요. 존엄도. 행복도.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배운 거예요. 사람 보는 법. 이름 부르는 법. 존중하는 법. 18년 동안 투명 인간으로 살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고통 주지 않으려고 해요. 매일 아침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합니다. 경비 아저씨께도. 이름 물어요. 안부 묻죠. 작은 것들.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이름이니까요. 누군가의 존엄이니까요. 눈 감았습니다. 잠 왔어요. 편안한 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첫째, 옳은 일 하세요. 비록 대가 치르더라도요. 언젠가는 빛이 올 겁니다. 저처럼요. 18년 걸렸지만 결국 빛 왔어요. 둘째, 사람 보세요. 직책 아니라 사람을요. 이름 부르세요. 존재 인정하세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니까요. 청소하시는 분도 경비 아저씨도 배달하시는 분도 모두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18년 견딘 저도 결국 행복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끝이 아니에요. 넷째,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도요.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해 뜨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 있는 것. 모두 감사한 일. 저는 21년 헤맸습니다. 투명 인간으로, 이름 없는 존재로, 존엄 없는 사람으로. 하지만 결국 돌아왔죠. 제 이름으로. 제 존엄으로. 제 행복으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름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빛 올 겁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저처럼요.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